실패해도 젊은 나이에 실패하는 거고, 실패해도 적은 돈으로 실패하는 거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배틀 오브 그라운드라는 전 세계적인 히트 게임을 만들어낸 회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트 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면 뻔한 성공 스토리 책이 되어버렸을 텐데, 성공 이후의 이야기는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더 어떤 진정성도 있고 솔직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업가들에게 많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블루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경영진이 있을 거고 제작하는 팀이 나뉠 거 아니에요. 경영팀, 개발팀으로 나뉠 겁니다. 사실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팀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금을 출자를 하고 또 투자를 받아오는 주체가 되고 경영을 하게 되는 주체적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개발팀에 비해 상위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도 이후에 그런 인식과 실수를 계속 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블루홀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경영진과 이 개발진의 위치는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직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평등한 어떤 직급 의식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비전에 단단하게 결석을 하고서 기업이라는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면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병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리더의 역량을 계속해서 보였냐면, 그는 그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사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전사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되뇌이고 그 비전에 따라서 단단하게 결속하고 행동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장병규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창업을 했을 때 저는 비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한 3년여 같이 일을 했던 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일본 브랜드 영업도 잘 할 거지만 나중에는 자연주의 컨셉의 브랜드를 런칭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화장품 협회지 인터뷰도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만, 코스메틱 브랜드로서의 비전을 한 번도 제시한 적도 없었고 비전에 따라서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던 겁니다. 그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면에 있어서 영감이 있었습니다. 크래프톤, 그러니까 블루홀 스튜디오의 CEO가 쓴 책이 아니에요. 어떤 기자가 블루홀 스튜디오가 10여 년 동안 겪었던 과정들을 취재를 하면서 사내에서 경영진들과 또는 개발진 임원들 그리고 또 그 하위의 구성원들하고 솔직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평등한 직급의식이라는 어떤 이 블루홀 스튜디오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영진이건 개발진이건 임원진이건 평사원 직급이건 이메일로 자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앞으로 다시 또 기업을 세우고 또 기업가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임원진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사원들끼리만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각자의 팀과 또는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각자 하는 이야기들이 다를 수 있다는 그 존재함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생각들을 평등하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울 점을 찾아내느냐, 바로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전략이냐, 테라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 업계에서 기념비적인 어떤 게임 하나를 블루홀 스튜디오가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테라라는 게임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게임 유저들에게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게임 아이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모든 퀘스트들을 달성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게임의 요소가 없어서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출시한 게임 테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에도 출시를 하게 되고 뭐 대만에도 출시를 하게 되고 뭐 중국에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하는 족족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테라라는 게임은 이들에게 현금을 벌어다주는 상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00억 투자받고 또다시 또 100억, 나중에 100억을 투자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블루홀 스튜디오의 첫 번째 비전은 PC게임의 명작을 만드는 게임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4곳 정도를 인수합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30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첫 번째 상품이 실패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과정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회사들을 인수를 한단 말이죠. 지분 교환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PC 게임만 하려고 했던 회사가 모바일 게임도 하려고 하다 보니 시장에도 안 좋은 시그널을 주게 되고 구성원들에게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이나 시장은 우습게 보기도 하고 구성원들은 해오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제작과 런칭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한 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블루홀 스튜디오가 김창한 PD가 리더로 있던 지닉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지닉스라는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를 하지 않았다면 김창한 PD는 아마 배틀 오브 그라운드를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블루홀 스튜디오는 10년 동안 500억을 다 태운 뒤에 사라져버렸을 회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PC게임의 명가가 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전략을 바꿔서 모바일 게임에도 진입을 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회사들 4곳 정도를 인수합병을 하고 그 조직들과의 인수합병을 이 책 속에서는 연합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연합군 전력이 없었다면 그 훗날에 배틀 오브 그라운드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유연하게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유연하게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틀 오브 그라운드라는 초글로벌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게임을 하지도 않고 게임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게임 유저로서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롤이니 배그라느니 하는 게임들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게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그래서 기업가의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좀 목매어가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진짜예요. 지금 매우 힘듭니다.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저는 현금 흐름이 막혀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달짜리 오는 손님들도 시기마다 들어와야 내가 이 뭐 임대료니 육지 생활비니 저생활비니 여기 관리비니 이런 것들을 충당한단 말이죠. 뭐 하나라도 빵꾸 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 규모가 되게 작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없어서 절절 매고 있는데 10년 동안 500억을 투자해서 제일 마지막에 초글로벌한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이야기가 남의 나라 좀 다른 세상의 일 같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3가지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리더십,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전략.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가지의 것들을 행사하는 부분에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삐걱댈 때 그것이 실패와 좌절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그들도 물론 돈은 많이 쓰기는 했지만 저처럼 사소한 잘못들 때문에 사소한 판단들 때문에 사소한 행동들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그 10년 동안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은 결국에는 배틀 오브 그라운드라는 초글로벌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500억 태우지는 않잖아요. 3년, 4년 동안 6억 태우고 그 이후에는 다시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자 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영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 것처럼 물론 금액으로 이렇게 뭐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 저는 싸게 잘 배운 셈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 화장품 회사 다니다가 나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실패해도 젊은 나이에 실패하는 거고 실패해도 적은 돈으로 실패하는 거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결국엔 제가 말한 대로 되었어요. 차라리 그때 나는 꼭 성공할 것 같아.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리더도 못 되었고 소통하는 면에서도 부족했고 전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도 결국에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도전해보기도 하고 하루하루 끊임없이 어떤 그 시간의 틈틈틈틈마다 좌절하고 실패하는 과정일 거예요. 오늘의 실패와 좌절은 내일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또 인간은 또 불완전한지라 오늘의 실패와 좌절이 또 내일 또 반복된다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 브랜드를 만들 거야 운영할 거야 그런 기업가가 될 거야 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부지런히 책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책 읽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크게 꿈꾸는 거, 크게 상상해 보는 거. 나 아마 이거 두 개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먹고 경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해져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한테 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나날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저의 경험이자 자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길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배틀 오브 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그 같은 상품 만들고 싶거든요. 진짜 여태까지 공포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조롱당하는 순간들, 또 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를 학대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진짜 9회 말에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이겨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해낼게요.